장영실 조선의 시간을 설계한 천재.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스마트폰만 열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15세기 조선에서 시간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왕의 권위였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기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시간 체계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시간을 빌려 써야 했던 시절이었죠. 이런 시대적 갈증 속에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동래연의 관노, 즉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재주는 소문을 타고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재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명나라로 유학까지 보내며 조선 과학기술을 일으킬 핵심 인재로 키워냅니다. 오늘 우리는 노비에서 정삼품 당상관까지 오른 인물,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다시 설계한 천재 장영실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능 한국사, 조선 과학사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시간을 백성에게 돌려주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만의 시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는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앙부일구는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혁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앙부일구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종묘 앞과 해정교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광화문 광장에 공용시계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계판에 글자 대신 12지신 동물이 그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도 지금은 토끼시네, 지금은 말시구나라며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영실의 기술력과 세종의 민본주의가 만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해시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영실은 또 하나의 걸작을 완성합니다. 바로 자경루입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인형이 스스로 움직여 종과 북, 징을 쳤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시간이 울렸습니다. 당시 아랍의 기술을 참고했지만 조선의 실정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장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첨단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왕만이 독점하던 시간은 백성의 일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국가의 경제를 살린 과학. 조선은 농업이 국가의 근본인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입니다. 장영실은 세계 최초의 우량계 치구기를 제작합니다. 치구기는 단순히 빗물을 받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영실의 진짜 전략을 봐야 합니다. 바로 표준화입니다. 장영실은 치구기의 규격을 정확히 정했습니다. 지름 14.7cm, 높이 31.2cm, 그리고 이 동일한 치구기를 전국 8도 관청에 보급합니다. 한양에서 재는 비와 경상도에서 재는 비의 기준이 완전히 같아진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국가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었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행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서양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과학적 기상 관측이었습니다. 이 발명은 조선의 경제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장영실은 지식의 보급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만든 금속 활자, 갑인자입니다. 갑인자는 이전 활자보다 훨씬 정교했고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인쇄 효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장밖에 못 찍던 인쇄가 수십 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귀족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녀 사건과 갑작스러운 실종, 승승장구하던 장영실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1442년 세종대왕이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임금이 탈 가마, 아녀를 제작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녀가 부서진 것입니다. 임금의 안위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장영실은 의금부에 압송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매우 냉혹합니다. 곤장 80대 그리고 파직 평소 그를 아끼던 세종대왕이었지만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파직 이후 장영실의 기록은 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합니다. 명나라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설, 혹은 비밀리에 국방기술연구에 투입되었다는 설.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만든 기술은 조선 후기까지 백성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장영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노비로 태어나 조선 과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영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수능 한국사를 준비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려 했던 자주성. 둘째, 백성의 삶을 덜어주려 했던 민본주의. 셋째, 관측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용주의입니다. 장영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던 혁신가였습니다. 600년 전 그의 도전 정신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장영실의 실종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